정말 길 가다가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그냥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이렇게 보고 뭐 대꾸하면은 또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네.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 또 이러고 또 그래요.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 지가 작정을 하면 그냥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당하는 거죠. 자, 또 불과 얼마 전인데 50대 남성이 길 가던 여학생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하고는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랬다. 네, 그냥 길을 가던 네. 자기 갈 길 가던 여학생이었는데요. 쇠파이프로 폭행을 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그 여학생에게 폭행한 쇠파이프를 휘두른 그게 영상으로 담겼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자, 전북 전주의 한 도로가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도의 여학생이 서 있어요. 네. 근데 옆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면서 이제 때릴 듯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쵸, 저 막. 저 이제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저게 쇠파이프잖아요. 네, 쇠파이프. 네. 어떻게.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저 머리채를 잡고 가방끈으로 목도 지나가는데? 졸랐고요. 10분간 이어지던 무차별 폭행은 지나가던 다행히 한 시민의 제지로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지나가던 다행이다. 시민이 네. 없었다면 폭행이 더 이어졌다는 건데 피해 여학생 지금 괜찮은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얼굴 등 뭐 온몸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다행히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아니 근데 뭐 네. 정말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인도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 없었으면 생명에 정말 지장을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건장한 남성이 그냥 가만히 있던 여학생에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목소리가 자기를 비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을 비웃었다는 게 아니라 비웃은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네.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통화를 했던 것 뿐이에요. 시비 걸 게 없어서 그냥 시비를 건 건데 만약에 인상을 쓰고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왜 나를 보면서 인상 쓰냐고 또 이랬을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네. 근데 만약에 저 여성이 그냥 저 약해 보이는 여성이 아니고 건장한 청년이 전화하고 있어 봐요. 절대 자기가 이렇게 못- 우회했을 네. 거예요. 아주 비겁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나를 째려봤네, 나를 무시하네, 뭐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때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 이유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피해의식이 상당한 사람 같습니다. 이제 우리 뭐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거죠. 또 문제가 당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이제 지나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여학생이 막고 있는데 이제 옆에 경찰차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죠. 왜 저러죠?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왜 못 그냥 봤을까요? 지나가네요. 저렇게 갓길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가려서 안 보인 거 아니에요? 그 앉은 자세일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 때만 딱 멈췄어도 이거 네. 몇 분이 약간 이게 절약이 되는데 그렇죠. 결국 여학생은 8분 넘게 이제 폭행당하고 그 폭행이 끝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8분. 그러니까 이게 못 본 게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찰의 입장은 이제 신고받은 위치가 그 여학생이 있던 이제 맞은편 반대쪽이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초동 시스템이 조금 문제인 게 그 주변을 사실은 순찰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저 남성이 이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받아서 구속 수사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형량을 얼마나 보십니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게 이제 범행했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징역 6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종합격투기 선수가 아, 서 그럼.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서 있었으면 아, 그걸 어떻게 건드려? 거기다가 폭행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게 그래서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비겁한 유형이라는 맞아. 거죠. 네. 이게 기사 보면 뭐 여성이나 노인을 정말 그냥 묻지마 네. 폭행 막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게 호신용품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구매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예. 아, 그래서 한때 저도 막 찾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스프레이라 그래서 후추 뭐 스프레이에서 눈에 뿌려라 이런 것도 봤는데 호루라기도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싶었던 게 이런 상황에서 삐 불면 맞아. 어디선가 나를 보고 도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상상하는 것도 사실 싫고 그렇습니다. 걸고 근데 다녀야 되겠어요. 호신용품 어설프게 사용하면 더 봉변 나가니까. 아, 더 어, 화나게 또 할 수 그런 있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 호루라기 같은 걸로 주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남자도요. 네. 어지간한 남자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몇 대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요. 네. 경황이 없거든요. 그렇죠.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범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뭐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인 경우도 그렇지만은 노인분들의 경우는 아, 네. 속수무책이에요. 진짜 그 마음 안 좋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묻지마 폭행이 또 왕왕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양 골목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노인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을 거는가 싶더니 어머, 갑자기 노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저항도 못 하시는 분한테 예. 네, 넘어진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계속하는데요. 자, 이제 쓰러진 노인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는가 했더니 예. 주변에 있던 큰 연석을 가져와서 노인을 그대로 내리셨습니다. 또 때리고. 네. 저 비겁한 인간들 지금 정말. 이제 넘어뜨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유히 길을 떠나는데요. 네. 가다가 이제 폐지 줍는 다른 노인과 네. 또 마주칩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폭행. 아. 그렇죠. 어. 근데 저거를 그냥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돌로 내리쳤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돌로 있는데 내리친 거예요. 얼굴을 돌로 아니면 내리쳐. 연석으로 내리쳤죠. 네. 아하. 목격자에 따르면 네. 이제 처음 공격을 당했던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이 60대 피해자는요. 얼굴을 거의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신고가 된 게 사건 이후 20분이 지난 이후였고요. 결국 사망. 아이고 그래요? 네. 네, 너무 안타까운 게 당시 저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당시 출근 시간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도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이제 씁쓸한 또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신고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신고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경찰에 최초 신고한 사람은 두 번째로 공격을 당했던 그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앞에 살인 사건은 경찰 분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그 80대 노인의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A 씨를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CTV를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 60대 피해자가 5분가량은 사실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빨리 좀 구조가 됐다라고 하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으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누리꾼 반응 한번 볼까요? 네. 누리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다들. 살인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 살인 방조죄로 현장을 지나친 50여 명도 같이 구속해라라는 다소 과격한 의견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정당방위죄가 인정되기 힘든 세상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공감이 갑니다. 여러모로 무섭고 슬프고 답답하니까 네. 우리 네티즌들도 저런 의견들을 보내주신 걸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묻지마 폭행하면 그 약 6년 전에 거제도에서 있었던 그 50대 폐지 줍는 여성을 20대 남성이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당시 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저도 큰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지난 2018년 거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살 박모 씨가 다리 밑 컨테이너 박스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후반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옵니다. 왜요? 왜 저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타서 무릎으로 짓누르고 마구 내려 찍다가 발로 머리를 짓밟고 걷어차기를 반복합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이제 폭행은 30분가량 계속되는데요. 얼마 뒤 차량을 타고 새벽 시장에 가던 행인 3명이 범행을 보고 말리러 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여성은 키가
132cm의 몸무게 31kg 아이고. 가녀린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영상을 다시 봤지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새벽에 폐지 주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저항도 한번 못하고 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거의 뭐 아니 이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말이야. 네. 준 게 없는데. 30분 네. 동안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겠어요. 이걸 막 뿌리치고 그냥 막 무자비로 폭행을 그렇죠. 한 거니까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CCTV를 보시면 사실 그 행동에 사리가 충분히 느껴지는데도 경찰은 가해자에게 상해치사의 혐의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치사요. 네. 상해치사, 이거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 네. 아, 이게 저는 무슨 이제 얘기입니까? 상해를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본 건데요. 당시에 이제 초범이기도 하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초범이고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아니 술에 안 취한 돼, 게 말도 이게 안 돼. 그렇죠. 무슨 자랑입니까? 살인은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인데 아, 어떡해. 머리를 저렇게 많이 때리면 누구라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좀 판단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런 말 좀 그만 듣고 싶어요. 아 이건 말도 안 말안 되죠. 되죠. 초범에 뭐 술이 취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계획된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저렇게 약한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해서 죽였는데 상해치사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안 돼.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이 안 돼. 다행히 그래도 검찰에서는 판단을 좀 달리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박 씨가 범행 2주 전에 휴대폰으로 이제 구치소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고 범행 하루 전에는 사람을 죽였을 때 어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 살인과 연관된 글을 찾아본 걸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가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휴대폰 포렌식을 바로 안 했나?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오. 사전 모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엔 대충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봤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유, 화가 당연히 납니다. 봐야죠.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범행 후에 가해자가 보인 행동이었다면서요. 네, 같습니다. 이제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를 뭐 빤히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바지를 벗겨서 뭐 유기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이건 또 이건 그냥 정신 혹시 질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살인죄 어떤 처벌 그렇지. 수위에 대해서 검색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정신 이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범죄 현장에서 보인 가해자의 태도가 대단히 뻔뻔했습니다. 네. 네. 당시 지나가던 이제 남성 3명이 현장을 목격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경찰이다.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이제 신고를 하는 사이에 한 남성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범행을 직감해서 너 몇 살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21살이다. 그냥 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내가 이제 가해자를 직접 제압해도 되겠냐라고 경찰에 물었더니 경찰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가 실제로 때려서 신고자가 가해자를 때려서 제압을 했는데 가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 자기가 그 피해자라는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막 무차별, 때렸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본인이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또 사실은 그 신고자가 가해자를 공격한 게 또 처벌이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다만 이제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법익의 균형성이죠. 이 신고자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어떤 상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도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서 신고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